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을 알고 계실 텐데요.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시점을 구분을 하고 양도할 때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게 되죠. 그래서 양도할 때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해서 양도소득세인데 이 양도소득세에 관련되어 1년에 한정돼서 이벤트성으로 올해 새로 추가되는 정책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기존에 1세대 1주택이 양도소득세가 9억까지는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하면 비과세다. 물론 기준은 조정 대상 지역 이상,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이상에 해당되는 조건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지방의 아직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양도소득세가 9억에서 12억까지 비과세로 상향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너무 이슈가 많이 돼서 알고 계실 거고, 오늘의 주제는요, 2년을 거주하지 않고 1년 거주를 인정해주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앞에 좀 서두가 길었는데 이 내용은 왜냐면 제가 기초지식 설명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서두가 길었고요. 임대차 3법이라는 게 2020년에 신설이 되면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말을 했던 게 22년도가 되면 한 사이클이 돌면 굉장히 많은 분쟁과 부작용들이 발생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임시 방편으로 좀 짜낸 정책이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단 1년을 시행하고자 한다는 것 같은데요. 내용은 뭐냐면 전월세 계약할 때 5% 이내로 인상해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임대차 3법 중에 하나로. 근데 이때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에게 5% 이내로 인상을 한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 중에 1년만 거주해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정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직 2년을 거주를 안 했다, 2년 보유만 하고 있고 2년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뒤에 설명을 드릴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해당되는 경우의 수의 임대인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많은 찬반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뉴스 기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공급물량 및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단기 처방책일까? 사실 저도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긴 해요. 왜냐하면 이 뒤에 나열할 조건들 때문인데요. 조건들 설명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해당이 되고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이렇게 준수를 했을 때 1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은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분들, 상생 임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생 임대인 정책은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시지가가 9억 이하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주택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주택자는 불가능한 거예요. 1세대 1가구 1주택만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세 번째는 주택을 1년 6개월 미만으로 임대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사람들에 한해서 5% 이내로 증액을 할 때, 그 다음 계약 시에 증액을 할 때 해당을 시켜준다는 얘기고, 참고적으로 기존 임차인과의 연장 계약도 상관없고 새로운 임차인이랑 계약을 할 때도 5% 이내로 인상을 해준다. 이 상태면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전 계약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인하를 해줬다 이러면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5% 이내니까 동일해도 되고 이 이하여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자들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얘기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은 임대인 본인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가구 1주택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이면 내가 다른 집이 있다 라고 하면 1가구 2주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혹은 세대가 분리된 다른 집에 살아야겠죠. 그러면서 본인이 소유한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의 집에 세를 놓은 집에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내가 주택이 있고 다른 집에 또 임대를 줬다라는 얘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틀어서 다주택자는 해당이 안 된다. 제가 오늘 추가로 본 뉴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촬영 일자는 2022년 1월 4일 기준입니다. 자, 이 기사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상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2년에서 4년으로 계약갱신 요구권 청구가 생겼기 때문에 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사례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죠. 결과적으로 계속 같은 얘기예요.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임시 방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궁여지책,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위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임대인에 한해서만 상생 임대인이 해당돼서 2년 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이 1년만 거주해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준다는 얘기니까 이 내용에 위 조건에 해당되는 임대인분들께서는 좋은 입장일 수 있고, 그게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2년 본인이 사시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셔야겠죠. 정책적인 목표는 그건 것 같아요.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도 있고, 기존의 임차인들이 전세가 너무 오르니까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좀 보호해주기 위한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전체 임대차 시장에 대한 좀 안정세를 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이 정책에 대한 내용을 모두 설명을 드린 건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임대인들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거 이 조건에 만족하는 임대인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만족하는 임대인들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만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효과는 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더 욕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정책이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9억에서 12억을 일단은 과세 기준이 증가한 것은 좋은 일이고, 추가적으로 상생 임대인이라는 정책이 1년 동안 시행이 되면서 앞서 말한 조건들을 충족을 하시면 2년 실거주 요건에서 1년 실거주 요건만 충족을 시키신다면, 물론 2년 보유는 하셔야죠. 그렇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생 임대인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 계약을 하실 때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가실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5% 이내를 인상하셔서 아직 2년 거주를 안 하셨다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셔서 1년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시는 걸로 해서 올해 계약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